새벽 5시 진숙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고요했지요. 그녀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지요. 아들 민우가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진숙 씨는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곤 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켜졌지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담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지요. 진숙 씨는 올해 68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28살 때였지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눈빛, 시누이들의 차가운 말투,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 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웃으며 견뎠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돼. 그게 이 집안의 법도야.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지요. 진숙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우를 낳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잘했어. 아들을 낳았구나. 진숙 씨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칭찬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대신 그는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잠들었지요. 여보, 오늘 민우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여보, 오늘 제가 반찬 새로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나중에. 대화는 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진숙 씨는 외로웠지만 이것도 참아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돈만 벌어왔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누이들이 시집가고 민우가 대학에 가고 진숙 씨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참았지요. 남편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민우가 은지를 데려왔을 때 진숙 씨는 반가웠습니다. 젊고 예쁜 며느리였지요. 대학도 나오고 말도 잘했습니다. 진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받은 대우를 이 애한테는 해줘야지. 나처럼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에게 친절했습니다. 밥도 잘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 봐주겠다고 먼저 나섰지요.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지요. 며느리가 밥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진숙 씨가 혼자 아침을 준비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은지야, 내가 도와줄 게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대답은 짧았고 시선은 휴대폰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진숙 씨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하지 못한 채로 보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렸지만 말이 없었고 은지는 검은 옷을 입고 차분히 손님들을 맞았지요. 진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애도 힘들겠지. 남편 일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진숙 씨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그녀 혼자인 날이 많았지요. 민우와 은지는 늦게 일어나 간단히 먹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바빠서요. 양해해 주세요. 은지의 말은 늘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느껴졌지요. 진숙 씨는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거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어느 날 저녁 진숙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와 은지가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그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지요. 그녀는 그 옷을 한번 만져보고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몇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통장, 그리고 메모 한 장. 진숙 씨는 그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지요. 여보, 내가 먼저 가도 당신은 이 집에서 편히 사세요. 땅은 당신 명의로 해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응, 그거 곧 정리될 거야.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방법은 있어. 진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어젯밤 은지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방법은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아들이 그런 걸 모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진숙 씨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정성껏 준비한 아침이었지요. 하지만 식탁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은지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그녀는 하품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거트 어디 있어요? 밥 차려놨는데 같이 먹을래? 아니요, 전 이거면 돼요. 은지는 요거트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지요. 진숙 씨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나왔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있었지요. 엄마, 나 늦었어. 먼저 갈게.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 아들, 잠깐만. 진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지요. 뭐? 민우가 멈춰섰습니다. 표정은 조급했습니다. 아버지 땅 서류 말이야. 그거 어디 있는지 아니? 순간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지도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왜 갑자기 그걸? 아니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 명의로 되어 있잖아. 걱정 마.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고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지요. 나 진짜 늦었어. 나중에 얘기해. 문이 닫혔습니다. 진숙 씨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지요. 거실에서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진숙 씨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지요. 어머니, 혹시 뭐 불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땅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지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진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진숙 씨는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지요. 토지 문서, 통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메모.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의 순서가 달랐지요. 그녀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토지 문서가 맨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통장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만졌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토지 문서를 펼쳤습니다. 남편 이름 옆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공동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동으로 그녀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귀퉁이에 작은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사를 한 흔적이었지요. 진숙 씨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외출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숙 씨는 재빨리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진숙 씨는 놀라 돌아봤지요. 은지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 물건 정리하려고. 아직도 정리 안 하셨어요?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진숙 씨를 긴장시켰지요. 응, 천천히 하려고.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니, 괜찮아. 진숙 씨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은지는 그녀가 지나갈 때까지 비켜서지 않았지요. 좁은 문틈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숙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지요.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진숙 씨는 반찬을 집어 민우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 나 이제 애 아니야. 민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숙 씨는 손을 걷었지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요. 괜찮아. 무릎은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응, 조금. 병원 가보셨어요? 아직은. 가보셔야죠. 나중에 더 심해지면 큰일 나요. 은지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숙 씨는 그 안에서
다른 의도를 느꼈지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 사실 민우 오빠랑 얘기했는데요. 은지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지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저희도 바쁘고 해서요. 혹시 요양시설 같은 곳 알아볼까 해서요. 순간 진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머니 편하시라고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받으시잖아요. 나나 여기서 살 거야. 진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아들. 진숙 씨가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생각해줘. 그 한마디가 진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진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민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줘.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진숙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지요. 그때 민우와 은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처리해야 해.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진숙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땅만 정리되면 우리 나가서 살 수 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 은지야, 그래도 엄마는, 오빠는 너무 착해. 시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 거기가 더 편하실 거야. 진숙 씨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지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꺼냈지요. 그리고 그중 명함 하나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지요. 이제는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남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진숙 씨는 명함을 들고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누르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어젯밤 들은 대화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김태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기요. 김 변호사님 계신가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제 남편이 고 박영철 씨인데요. 예전에 아시던 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박영철 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숙 씨는 수화기를 꽉 쥐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이신가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진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저 남편이 남긴 땅이 있는데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어떠세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시면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숙 씨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숙 씨는 남편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토지 문서, 통장 사본, 인감 증명서, 모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감 증명서가 2장이었지요. 하나는 3년 전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 것이었습니다. 최근 것은 발급 날짜가 2달 전이었습니다. 내가 발급받은 적 없는데. 진숙 씨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명이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이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어젯밤의 대화. 땅만 정리되면 우리 나가서 살 수 있어. 진숙 씨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사본은 따로 챙겼지요.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숙 씨는 재빨리 서류를 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진숙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방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청소 좀. 청소요? 어제도 하셨잖아요. 은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숙 씨는 시선을 피했지요. 먼지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 요즘 자꾸 그 방에만 계시네요.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숙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 은지는 잠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천천히 쉬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내가? 네.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은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숙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지가 먼저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은지가 만든 음식이었지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샐러드. 평소 진숙 씨가 차리는 것보다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요. 오늘 은지가 했어? 민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좀 쉬시라고. 그래. 맛있겠다. 민우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진숙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지요. 어머니, 맛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다행이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대화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숙 씨는 불편했지요.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보니 내일 병원 예약 잡아드렸어요. 은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병원? 네. 무릎 검사하셔야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은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진숙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래, 고마워.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는 그를 쳐다봤지요. 아들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넌 정말 이걸 원하는 거니?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약속대로 진숙 씨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지요. 진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검사 끝나면 점심 같이 먹어요. 응. 요즘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은지의 말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진숙 씨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진숙 씨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지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응. 은지가 자리를 떴습니다. 진숙 씨는 혼자 남았지요. 잠시 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진숙님? 네. 진숙 씨가 일어나려 할 때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진숙 씨를 부축했지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한 표정이었지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언제부터요? 한 반년쯤 됐어요. 의사는 무릎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퇴행성 관절염이네요.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리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진숙 씨와 은지는 약을 받으러 갔지요. 그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상담실 들러야 해요. 혼자 기다리실 수 있죠? 응. 은지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진숙 씨는 약국 앞에 앉아 기다렸지요. 그때 누군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요. 혹시 박진숙 씨 맞으신가요? 진숙 씨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김태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숙 씨는 명함을 받았지요. 금요일 상담 예정이셨는데 제가 우연히 여기서 뵙게 돼서요. 아,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진숙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요. 뭔데요? 사모님 명의로 된 토지 최근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진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2달 전에 매매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사모님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진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감도장은 서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확인한 적이 없었지요. 집에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진숙 씨에게 작은 쪽지를 쥐어줬지요.
제 번호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은지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아, 그냥 길 물어보는 사람. 그래요? 은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지요. 약 받으셨어요? 아직? 그럼 같이 받아요. 두 사람은 약국으로 갔습니다. 진숙 씨는 손에 쥔 쪽지를 꽉 쥐었지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사모님 서명,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지요. 정말 그랬던 거야? 정말 내 땅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아직 회사에 있었지요. 은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저녁은 제가 할게요. 응. 진숙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요. 손에 든 쪽지를 펼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까 병원에서 만났던, 아, 사모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 사실인가요? 네. 정확한 서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금요일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인감도장을 찾았습니다. 상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니 도장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약간 틀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용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숙 씨는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해.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날이었지요.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숙 씨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인감도장이 쥐어져 있었지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진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챙겨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지요. 접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박진숙님 맞으시죠?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수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네. 진숙 씨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지요.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보시겠습니까? 그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지요. 계약일자 2달 전, 토지 주소 남편이 남긴 땅, 매도인 박진숙, 매수인 김은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모님이 직접 서명하신 게 아니죠?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위조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였지요. 이것도 사모님 명의로 발급됐습니다. 2달 전에요. 제가 발급받은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았습니다. 대리인이요? 네. 며느님이 사모님 위임장을 가지고 발급받았습니다. 진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위임장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상 위조가 명확합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사모님,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죠. 진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매수인이 며느님이고 계약금도 이미 지불됐습니다. 아드님 통장에서 나간 돈입니다. 진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진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요. 은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변호사가 준 서류 사본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은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오늘 백화점에서 좋은 거 샀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은지야. 진숙 씨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잠깐 앉아봐. 은지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앉았지요. 무슨 일이세요? 진숙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은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지요.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매매 계약서야. 내 땅을. 어머니, 이게 어떻게 내가 했지? 진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 이름이 여기 있는데? 어머니, 들어보세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땅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하려고 내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했어? 그건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조용히? 몰래 한 거지. 진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지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진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난 다 들었어. 너희 방에서 하는 얘기. 땅만 정리되면 나가서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서 소리가 다 들려.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숙 씨는 아들을 돌아봤지요.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 무슨 소리야? 이 서류, 내 통장에서 돈 나갔다며. 진숙 씨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진숙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정말 너도? 엄마,
우린 선택이 없었어.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사가 힘들어. 빚이 있어. 그 땅을 팔아야 했어. 그럼 내게 말했어야지. 왜 몰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그건 내 아버지가 놔주라고 남긴 거야. 엄마도 어차피 못 쓰잖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진숙 씨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그냥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땅으로 뭘 하실 건데요? 우린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엄마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이미 다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진숙 씨는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니? 진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40년을 참고 견뎠어.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모두에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하나 잘 키우려고 내 인생을 바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았어. 엄마, 그건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다고 믿었어. 진숙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니? 이게 내가 받을 대우니?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도 고개를 숙였지요.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린 나가. 진숙 씨가 말했습니다. 뭐? 나가라고. 둘 다 내 앞에서 사라져. 엄마, 싫으면 내가 나갈게. 진숙 씨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향했지요. 엄마, 어디가? 변호사한테 가. 고소할 거야. 고소?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문서 위조야. 사기야. 범죄라고. 엄마, 나 내 아들이야. 아들이 이런 짓을 해? 진숙 씨는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진숙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밖에서 은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정말 고소하시는 거야? 모르겠어. 엄마가 진짜 화나신 거야. 우리 어떡해? 그 돈 이미 다 썼는데. 일단 진정시켜야 해. 엄마가 고소하면 우린 끝이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숙 씨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하고만 살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지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 여보, 내가 먼저 가도 당신은 이 집에서 편히 사세요. 진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진숙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고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진숙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지요. 그 달빛 아래에서 진숙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40년 동안 참았던 여자가 이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숙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자신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민우와 은지는 2주 전에 이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 한 잔을 타서 식탁에 앉았지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들이었지요. 매매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땅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합의금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 형사고소는 취하했지요. 민우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은지가 감옥 가면 우린 끝이야.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오전 10시 진숙 씨는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지요. 묘지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은 깨끗했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닦아놨었지요. 여보, 진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왔어. 꽃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지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 요즘 자주 못 왔지. 일이 좀 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지요. 당신이 남긴 땅 말이야. 지켰어. 빼앗길 뻔했는데 지켰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그랬어. 나한테. 은지랑 같이.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애 키운 게 이런 결과라니. 당신은 알고 있었을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지요. 근데 말이야. 진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후회 안 해. 싸운 것. 당신 땅 지킨 것. 그녀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 남겨준 거잖아. 그걸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이제 나 혼자야. 완전히. 근데 괜찮아. 무섭지 않아. 진숙 씨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고 묘비를 한 번 더 봤지요.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지요. 오후 3시 진숙 씨는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지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요.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요? 저는 맨날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진숙 씨도 미소를 지었지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작년에 떠났고 자식들은 다 멀리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외로움도 익숙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때요? 나쁘지 않죠? 내 생각보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지요. 근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 태어나고 혼자 가잖아요. 중간에 누군가 같이 있어주면 고마운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린 원래 혼자였으니까.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숙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원래 혼자였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녁 6시 진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국과 반찬 몇 가지만 차렸지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맛있었지요. 누군가를 위해 하는 밥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한 밥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남기고 간 편지였지요.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진숙 씨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었지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우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엄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것만 바랄게요. 마이너스 민우. 짧은 편지였습니다. 진숙 씨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지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용서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것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신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진숙 씨는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장미, 국화, 해바라기. 남편이 좋아하던 꽃들이었지요. 흙을 만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68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사모님 땅을 일부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건 어떻습니까? 진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이게 내 집이니까요. 이 집에는 40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꽃을 다 심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현관으로 돌아가려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진숙 씨는 멈췄습니다. 민우도 멈춰 있었지요. 엄마.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지요. 편지 받으셨어요? 응.
죄송해요. 정말.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숙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너 혼자? 은지랑 헤어졌어요. 이혼 준비 중이에요. 진숙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그래. 엄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진숙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다. 네. 지금은 모르겠어. 용서할 수 있을지.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엄마, 지금은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내 인생 살아. 잘 살아. 진숙 씨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를 지나쳐서요. 엄마, 민우가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닫았지요. 창문 너머로 민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지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했지만 곧 자랄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으니까요. 진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지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난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민우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진숙 씨는 그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